안녕하세요. 무르스입니다. 이번에는 나는 치매 의사입니다. 치매에 걸린 치매 전문의 마지막 조언. 저자 하세가와 가즈오, 옴기니 김윤경. 제가 이 책을 구매한 것은 인생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 요즘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린다는 시대에 아직 치매를 완전히 치료하는 약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치매를 지연시키는 정도 수준이고요. 주위를 돌아보면 치매 현상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상당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이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생기면서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 역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치매에 일부러 걸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치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걱정이죠. 치매는 누구나 걸릴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치매에 걸린다 해도 인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과 오늘날과 같은 장수 시대에 누구나 치매를 마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치매에 걸리더라도 평상시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책은 일본 및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뇌신경, 뇌과학, 치매 전문의인 하세가와 가즈오의 치매를 위한 노력들과 치매 환자로서의 삶을 적어놓은 자서전 에세이입니다. 하세가와 본인 역시 88세에 치매에 걸렸지만 이를 감추지 않고 당당히 외부에 알리고 치매 환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담과 증상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입니다. 저자는 초창기 치매 진단 기준도 없을 시기에 1974년 세계 최초로 치매 진단 척도를 만들었고 2004년에는 어리석은 사람, 바보, 멍청이라는 모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치매를 인지증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는 데에도 크게 일조한 한 사람입니다. 저자가 치매 전문의로서가 아닌 환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치매 환자에게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해 주기를 주장하면서 치매 돌봄을 인간 중심 케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치매는 어느 특정인만 걸리는 몹쓸 병이 아니라 초고령화 시대에 살아가는 누구나 걸릴 수 있으며 오히려 치매는 나다운 나로 돌아가는 여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치매 당사자를 방에 가두기도 했고 정신과나 노인 전문 병원에서도 침대에 묶어 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지요. 그런 시대를 살며 치매의 의료와 간병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자는 2017년 10월 만 88세 때 치매의 사실을 알고 세상에 자신의 상태를 공표를 했습니다. 치매에 걸리는 것이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치매에 걸린 사실을 공표한 이유도 치매는 누구나 마주하는 문제이므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이 책의 출간을 앞둔 지금 증상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자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급격하게 나 자신이 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치매가 생겼다고 사람이 갑자기 바뀔 리는 없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연장선상에 좀 더 노화된 자신이 있을 뿐입니다. 일단 치매에 걸리면 증상이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 계속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로 들어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컨디션이 무척 좋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피로해져서 저녁이 되면 머릿속이 무척 혼란스러워집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때그때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걸리면 끝이라든가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특별 취급하지도 말아주세요. 그것이 의사이자 치매 환자인 제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치매가 두려운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장애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해왔던 평소의 생활이 점점 불가능해지는 것이 치매의 특징입니다. 참으로 불편하고 난처한 일이지요. 가족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치매 당사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장애의 정도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치매라고 해도 모든 이가 같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다양하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말하는 도중에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빠지기도 하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지만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가 봅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큰일이기에 요미우리 신문사의 이노쿠마 리스코 편집위원과 협력해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치매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치매 의료와 간병 분야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하세가와 가족. 일부는 빼고 발췌해서 프롤로그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1장은 일본 최고의 치매 전문의 치매에 걸리다. 2장 우리는 죽음보다 먼저 치매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3장 아픈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4장 최초의 표준 진단법 하세가와 치매 척도를 만들다. 5장 치매에 걸려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6장 치매가 내게 가르쳐 준 것들. 7장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2장 우리는 죽음보다 먼저 치매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를 일부 발췌하여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음보다 먼저 치매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병. 치매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개 치매를 뇌질환 또는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병이라고 말하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치매는 성년기 이후의 기억이나 언어, 지각, 사고에 관한 뇌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지 기능의 장애를 안고 태어난 선천성 질병도 아니고 정상적인 노화의 일부도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발달한 뇌의 신경세포가 외상이나 감염증 또는 혈관장애 같은 다양한 질병과 원인으로 인해 손상되어 장애를 입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면 우선 뇌에 기질적 장애가 생겨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는 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질적 장애란 뇌의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뇌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는 복잡하고 정교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네트워크 상태가 그 사람의 지성과 개성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네트워크의 기능이 저하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의식장애가 없다는 점도 치매의 특징입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다거나 의식이 혼탁한 경우와는 구별되는 것이지요. 다만 선망이라는 가벼운 의식장애가 생기면 건망증 등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탈수증이나 감염증, 약의 과잉 투여 역시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지기능의 장애와 함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것도 치매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는 기간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뇌의 기질적인 장애가 원인으로 작용해 감정과 행동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가령 이미 밥을 먹었는데도 기질적 장애인 기억장애로 인해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밥 안 줘? 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갑자기 화를 내며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기질적 장애의 수반에 일어나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분노와 폭력, 폭언, 의심 같은 감정과 행동을 치매에 따른 행동심리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BPSD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국제질병분류 제10차 개정판에 치매의 대표적인 정의가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치매란 대개 만성 또는 진행성 뇌질환으로 인해 생기며 기억, 사고, 진압력, 이해, 계산, 학습, 언어, 판단 등의 다양한 고차 뇌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입니다. 치매의 본질은 지금까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을 먹는 일, 그리고 외출할 준비를 한다거나 집을 정리하고 청소와 세탁을 하는 일 등을 말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그때까지 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해왔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의 본질은 일상생활의 장애 또는 생활장애인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괴롭고 두렵지만 나이 드는 일이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처럼 치매도 나에게도 이제 치매가 왔구나 하며 받아들이고 잘 포용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실 저는 치매예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치매 당사자를 그 상태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일입니다. 저는 치매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요? 하지만 문제 없어요. 우리가 도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안심시켜주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그때까지와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변함없는 태도로 대한다는 것은 치매 당사자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라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를 때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치매 당사자는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므로 그 심정을 헤아려서 앞으로 할 일을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대해주면 치매 당사자는 무척 안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눈높이를 갖게 하고 치매 당사자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놓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뇌의 신경세포 외측에 노인반이라는 이상 구조를 많이 보이는데 이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침착되어 마치 기미처럼 생성됩니다. 노인반이 생기고 나면 신경세포 속에 비정상적인 섬유가 축적된 신경섬유 매듭이라는 병리 변화가 나타나고 신경세포가 죽어갑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기 시작하고부터 10에서 15년 넘게 치매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다만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되어도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건망증 같은 기억 장애나 시간과 장소 등을 알지 못하는 진압력 장애 등 다양한 형태의 인지 장애가 일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행되다가 증세가 심해지면 스스로 음식을 먹거나 옷을 갈아입는 일 등을 비롯해 의사소통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혼자 앉는 것도 불가능해져 자리 보존을 하게 되고 마침내는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다만 진행 속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혈관성 치매.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일어나면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세포가 망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본래 세포가 담당하는 기능을 잃어 치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증상으로는 기억장애 외에도 보행장애가 많이 일어나며 배뇨장애가 동시에 생기기도 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사소한 일에도 금세 울거나 화를 내는 감정실금이 나타납니다. 과도한 감정 표현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감정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혈관성 치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두드러집니다. 루이소체 치매는 신경세포에 생기는 특수한 단백질을 가리키는데 이 단백질이 뇌의 대뇌 피질과 뇌관에 많이 모이면 신경세포를 파괴해서 치매 증상을 일으킵니다. 대뇌 피질은 인간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뇌관은 호흡과 혈액순환 등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루이소체는 파킨슨 병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루이소체형 치매인 사람은 파킨슨 병 환자와 증상이 비슷합니다. 손발이 떨리고 동작이 느려지며 근육이 굳고 신체의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곧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환시 현상입니다. 초기 단계에는 기억장애보다 환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치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치매라고 하면 건망증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치매의 증상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루이소체형 치매 환자는 뚜렷한 환시를 호소합니다. 집안에 벌레가 있다고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는 에게는 자꾸 뭔가 보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니 다짜고짜 부정하거나 비웃지 말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루이소체형 치매의 존재를 밝혀낸 인물은 일본의 정신과 의사 고사카 겐지 요코하마 시립대 명예교수입니다. 1976년에 그가 치매 환자의 대뇌피질에서 루이소체를 발견함으로써 루이소체형 치매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전두 축두형 치매도 대표적인 치매의 한 종류입니다. 전두 축두형 치매는 뇌의 전두엽과 축두엽이 위축되어 혈류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 치매입니다. 전두엽은 사고와 감정의 표현, 판단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인격과 이성적인 행동, 사회성에 크게 관여합니다. 그리고 축두엽은 언어, 이해, 청각, 미각뿐 아니라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지요. 전두엽과 축두엽은 모두 뇌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기능이 저하되면 사람의 인지 능력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징은 인격의 변화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공문이었던 사람이 남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두축두형 치매라는 사실이 밝혀진 적도 있습니다. 사회성이 저하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서 이 치매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도 가족도 무척 힘들어집니다. 억제 능력이 떨어지고 똑같은 일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게 되고 감정이입이 불가능해지는 등 감정이 둔해지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전두축두형 치매는 65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치매의 종류나 치매를 일으키는 질환은 많습니다. 치유되는 치매도 있다. 과거 치매를 정의한 말 중에는 낫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치료와 회복이 가능한 치매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정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치매 역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 치매를 고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은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조기 진단, 조기 절망이라는 말을 진료 현장과 치매 당사자에게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압수두증과 같이 치유될 가능성이 있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압수두증은 뇌 내에서 생성되는 뇌척수액이 뇌실내에 쌓여 주위 뇌를 압박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뇌실 주변이 압박을 받으면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치매와 비슷한 증상인 의욕과 집중력, 기억력 저하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행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파킨슨 병과 같이 보폭이 좁아져 걸을 때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또 요실금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정상압수두증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뇌척 수액을 뇌실 밖으로 내보내는 수술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치유 가능성이 없는 유형이라고 해도 조기 진단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억을 잃을 경우에 대비하고 판단력이 확실한 동안에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까 두려워 검사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만 검진은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치매는 진단하기가 어려워서 간혹 우울증이나 선망으로 오진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고령자는 여러 가지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진단으로 엉뚱한 진료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서둘러 전문의에게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질 때 해야 할 일. 건망증이 심해져 치매가 아닐까 하고 의심하면서도 어디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몰라 고심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치매를 담당하는 과는 신경과, 뇌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이 있으며 정신건강 클리닉이나 치매 클리닉이라고 내건 병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치매 안심센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인자는 노화, 치매에 걸리는 가장 큰 위험인자는 나이가 들수록 치매 유병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말이지요. 70대 초반 연령대에는 치매 유병률이 3-4% 정도 되지만 80대 후반이 되면 40%를 넘어서고 90대 이상이 되면 60%가 넘습니다. 또한 80대가 지나면 여성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이는 성호르몬이나 우울증 경향의 차이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정설은 아닙니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가 아닙니다. 당신은 치매가 아니라 경도인지장애로 보입니다. 치매가 의심돼 병원에 갔다가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정상도 아니고 치매도 아닌 중간 상태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방치하면 알츠하이머 병이나 다른 유형의 치매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증세가 호전되기도 합니다. 경도인지장애는 건망증이 생기고 이해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았다고 해서 크게 낙담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다만 진행 상태를 꼼꼼히 지켜보며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치매 예방 가이드. 치매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노화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노화를 피해갈 수 없겠지요. 따라서 치매 예방을 논할 때 평생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기보다는 치매 당사자가 되는 시기를 얼마나 늦출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혈관성 치매처럼 원인으로 작용하는 뇌혈관 장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치매도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운동부족, 고칼로리 식사, 과도한 염분 섭취와 알코올 섭취, 흡연 등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치매는 고령이 된 후 걸리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40세 전후에 발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65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에 대한 근본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치매 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을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이렇게 치매의 종류와
대처해야 할 방법들, 이런 것들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 아자아자 하자.